저기 앞에 보시면 이 차량 파손된 잔해들이 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같은데요, 이거는. 택시가 그 사거리 그 도로 건널로 지나가는 보행자 3명을 추돌하는 사고이고요. 처음에 과속으로 빨리 가려다 그랬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급발진도 의심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댓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전기차 때문에 급발지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차선 도로 가는 도중에 갑작스레 급발진을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도 듣지도 않고 그냥 내달리는데 30m 정도? 몇 초지요 그 순간. 평생을 내가 저 택시를 한 사람이에요. 한 30년 된 게 했죠. 전기차 한번 해본다고 구입한 게 혹시 이거 소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너무 억울해가지고요. 여기까지가 100km 도달했습니다. 꼭 밟아버리면 완전 가속이 되거든요. 차를 안 모르는 사람들이 울컥할 때 실수로라도 엑셀을 잠깐 딱 밟아버리면 그대로 날아가 버립니다. 가솔린이나 디젤차에 비해서 이렇게 엑셀 페달 밟을 때 토크 자체가 달라요. 토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숙련되지 않으면 급발진처럼 차가 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밟아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이드도 땡기도 안 되고. 왜요? 가장 먼저 벌떡 일어나서 혹시라는 마음으로 발 위치를 봤습니다. 브레이크 쪽에 있었습니다. 빨리 시동을 끄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동을 갖다가 몇 번 누르는 건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도 이게 차가 안 멈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급발진을 확신했고 사고 내용은 급발진이라고 이분이 주장을 하시는데 차가 이제 받고부터 통제가 안 돼서 쭉 계속 올라가서 2차 사고가 나고 한 250m 지점에 전복된 채로 정지를 해요. 브레이크가
그냥 이 좀 바닥에 있는 콘크리트 반로처럼 아무 감각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 반응이. 당황하셔서 네. 순간적으로 그걸 엑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하고 밟으시진 않았는지. 죽기를 각오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급발진 사고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습니다. 운전 미숙이 아닌 차량 결함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제조사나 정비업체에게 그 책임이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브레이크 밟으니까 숭 가쁘고 작동이 안 돼. 시동 끌니까 작동이 전혀. 공포감은 말할 수 없지 그거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전봇대하고 그대로 받아버린 거예요. 현재 EDR 장치는 에어백이 터지기 전 5초와 터지고 난 5초 후에 그 기록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급발이 생겼다 시동 대부분 끄죠, 당연히. 껐다가 다시 켜면 아까 기억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급발진 밝히기가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EDR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EDR 신뢰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급발진이라는 차량 결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EDR 기록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기록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례로 신고된 건수는 700건이 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하면 급발진 의심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 급발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조물 책임법을 통해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이루어져야 되는 구조인데요. 제조물 자체에 원초적 결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소비자가 밝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규모의 징벌적 벌과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에 결함이 없다라는 걸 메이커에서 100% 증명하기 전에는 일단 소비자가 피해를 봤으면 서둘러서 보상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제작사가 객관적으로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의 착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비용에 대해서 운전자가 부담할 수 있는 소비자 위주의 법정, 법안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